자, 옵티머스가 참 뭐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도 온갖 폭로들이 슬슬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혁진이라는 사람한테 주목시켜가 그가 뭔 사건을 저지르고 달아났고 임종석이하고의 동기다. 그러면서 뭐 남북 경문회배도 이사로 있었다면서 이혁진이의 주목을 시켜서 상대적으로 여 뒤에 있는 여시제의 이사장 이헌재, 이 사람 친구 양호, 그리고 최동욱이 이런 사람들을 썩 빼면서 이혁진이가 마치 다 해먹고 간 것처럼 했는데, 제가 이혁진 씨하고 지금 통화도 하고 조사도 하고 보니까 이혁진 씨는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옵티머스 패거리에서 양호 등이 주도하고 김재현, 이혁진의 임종석의 후배인 김재현을 앞을 세우면서 이혁진이는 경영권 박탈을 당하고 여러 가지 비소 사건에 말리면서 미국으로 도망가다시피 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혁진 씨가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혁진이가 적어도 뭘 해먹을 기회를 잡지도 못했고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언론들은 뭔가가 유도하는 듯한, 권력이 유도하는 듯한 방향으로 이혁진을 주목하다가 이제 제가 그런 이혁진 씨하고 이야기하고, 이혁진 씨는 이미 사건이 옵티머스에서 2조 이상을 사모펀드를 받고 거기에 대응하는 이 투자와 관련되는 서류 위조를 전부 가짜로 갖다가 이렇게 제출하고 그 돈 중에 5천억 이상을 빼돌려서 사라지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일에는 관련이 없다. 이 사람은 옵티머스의 이전에 또 다른 이름을 가진 회사들을 할 때 관여하다가 이혁진 씨가 사실은 2017년 7월경부터 문정권 들어오면서부터 제거되었다. 자기들 내부에 이해관계가 있겠지요. 주도권 다툼도 있었을 거고요. 문정권이 들었으면 거대하게 해먹으려고 했을 건데 이혁진이는 빼자. 뭐 이래 되었으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딱 정리가 되어서 조폭까지 동원해서 패가지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망가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어차피 제거하기로 됐다면 도망가는 데 도움을 줘서 빨리 도망을 가도록 겁을 줘서 해야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혁진 씨가 저한테 지금 제보하는 내용이나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은 법무법인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의 지금 사모펀드 돈을 마치 법무법인의 페이처럼 세탁을 해서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빼돌려서 나눠먹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간판으로 세워서 이제 빼돌린 나머지 돈은 자기들끼리 페이퍼 컴퍼니니 부동산이니 대부업체 이런 가짜로 만든 회사를 통해 다 써버렸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 건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우리 사이에 유명한 사람은 법무법인의 이 공식적인 틀을 통해서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은 뭐 부동산으로 빼먹거나 뭐 대부업체로 빼먹거나 이렇게 하면 그들의 체면에 손상이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고문 중에 한 명이 여시제 이헌재예요. 한국 금융계의 대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부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 사람은 언제 조사하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옵티머스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했다라는 이모라는 여자 변호사가 있었죠. 남편이 윤 변호사라고 이 지금 이 옵티머스에서 김재현 지시를 받아서 가짜 서류를 법률적으로 위조하는 형태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김재현이가 센 사람들이 많이 다치셨으니까 네가 가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윤 변호사인데 윤 변호사는 구속이 됐어요. 근데 그 윤 변호사의 이제 부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작년 10월부터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윤 변호사가 관련된 업체에 4,700억이 지금
돈이 보내졌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부분인데요. 옵티머스에서 사라진 돈만큼 대부분이 지금 5,300억인가가 비어요. 옵티머스가 전체 팔았던 펀드는 2조 정도인데 그 중에서 5,300억이 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4,700억이 윤 변호사가 관여하는 업체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옵티머스는 이 사모펀드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떼일 염려가 전혀 없는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 대해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하며 돈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런 사람 얼굴 세워놨으니 사람들이 정권에서 창구에서 이걸 살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아놓고는 그 중에 지금 사라진 돈만큼을 몽땅을 다 지금 윤 변호사라는 사람이 관여하는 회사로 빼돌린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들이 정권회사 창구에서 사모펀드를 팔 때는 95% 이상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 요렇게 말하고 사모펀드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1166명한테 법인 184곳까지 포함해가지고 5천억이 넘는 투자금을 끌고 모았다는 거예요. 지난 6월달부터 이거 돌려주지 못한다고 선언했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이 조사하는 특위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옵티머스 검사 결과를 갖다가 통보받았는데 금감원은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옵티머스 검사를 해보니까 5,125억에 달하는 펀드 자금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된다 했는데 거기 실제로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산 거는 하나도 없었다. 100%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금인 4,767억, 그러니까 90%가 훨씬 넘는 투자금이 4개 업체로 빼돌려졌는데 CPNS, 아트리 파라다이스, 대부 DKAMC, 그리고 라피크, 요렇게 4개 업체와 나머지 358억은 미집행된 돈으로 옵티머스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4개 업체의 감사는 전부 다 윤 변호사라는 친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양대학교의 98학번인 윤 변호사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윤 변호사는 최근에 옵티머스 건으로 구속된 3명 중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4개 업체의 그러면 대표는 누가 하고 있느냐? 그 밀양에서 10몇 년 전에 술값 2,700만원 받으러 가서 협박하던 조폭이 지금 4개 업체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 변호사는 옵티머스의 이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라는 자산운용사의 이사기도 하고 투자한 대부분의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갖다가 투자하겠다라고 그 돈을 땡겨가지고 90몇 프로를 다 날려버리는 4개 회사의 감사를 맡고 있었고 그 4개 회사의 대표이사는 밀양 출신, 조폭 출신이 이씨가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사기로 고객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자신들 소유업체로 돈을 다 빼돌린 행태가 발생했고 윤 변호사의 부인인 이 변호사는 작년 10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어서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조폭은 그냥 바지로 세워놨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 4개 회사는 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소유한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개 중에 3개는 용인에 있는 주소지가 다 일치한대요. 가보면 똑같은 데래요. 이름만 다른 회사죠.
그리고 대표 감사 이사까지도 임원진이 똑같아서 다 페이퍼 컴퍼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회사에 돈이 들어가기는커녕 실제로는 여기에 돈을 넣었다가 딴 데로 다 빼돌리고 중간에 기착지에 불과하다. 지난번에 이 4개 회사와 옵티머스 간에 주고받은 돈이 굉장히 많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개 회사에 들어간 돈이 부동산 개발에 투자되고 부실기업 주식 60곳에 2차 투자처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돈 끌고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코스닥이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투자하면 수익 많이 올려주겠다, 내지는 돈만 좀 빌려주면 우리가 어떤 회사 인수하고 너한테는 얼마 줄게.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한테 한 5천억이 누군가가 투자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투자자한테 돌려줘야 될 이윤이 4%라면 나는 그 5천억 있으면 그 돈으로 한 20%든 10%든 다 얻을 수 있다. 그럼 내가 돌려가지고 나 한 5% 이상 먹고 나중에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면 되지. 요런 생각을 하고 투자자들한테는 5천억 나 그거 정부의 각종 안전한 채권 살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돈 잃을 염려 없어. 이 서류도 여기 있잖아 하고 가짜 보여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머릿속에 그렇게 돌리면 코스닥의 인수합병, 기업 인수합병 사기꾼이나 부동산 브로커들 그 바닥에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말로 그러지요. 반반씩 먹읍시다. 그것들은 투자만 해주면 그냥 남동 끌어들여서 남겨서 밥만 먹어도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들도 그렇게 눈이 뒤집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를 눈 감아 줄라 하면 권력에다가 상납을 하고 조사나 누군가를 이걸 캘려고 하는 걸 막아주고 터질 때까지는 뒤를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자, 그래서 2차 투자처도 전부 옵티머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 말대로 자기들이 엉뚱한데 많이 남는 대로 투자하려 했고 또 그러면서 서로 못 믿어서 서로 빼돌렸을 거라고 봐요. 진짜 그렇게라도 투자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처음에 말한 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면서 서로 그냥 지 주머니에 담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정치인한테 상납하고 이래서 이렇다고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해내겠죠. 그래서 이런 바닥에는 도덕성이나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아직도 정확한 투자 대상 자산 규모도 모르고 지금 그래서 펀드 판매사를 주도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사모펀드가 너무 지금 자전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의 코링코부터 비롯해가지고 라임 때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되었던 금감원의 행정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데는 그야말로 사모펀드 비리를 감싸주는 온상이냐. 그래서 청와대가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공범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천억을 이래 사기칠 때는 이 배우가 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옵티머스가 지난해 10월에 성지건설이라는 부분을 돈 안 들이고 M&A 하는 의혹에도 깊숙이 연루되었다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옵티머스가 사모펀드를 발행할 때 그게 안전하냐고 판매처, 즉 증권회사 등에서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냐 하니까 담보 같은 부분을 내는데도 성지건설이 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건설의 대표 그리고 대주주인 MGB 파트너스의 박모 대표 등이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공소장에 옵티머스가 11번이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남부지검이 지난해 10월에 성지건설 대표 등을 기소한 사건에 옵티머스가 뒤늦게 연루되어 있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 박 대표라는 사람이 2017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혁진이 패가지고 쫓아내고 대표이사를 김재현으로 바꾸고
양호가 최대 주주가 될 때 두 차례에 걸쳐서 110억의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124억 상당의 성지건설 약속금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옵티머스도 운영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했는데 그걸 사는 사람들이 옵티머스라는데 자산운용사 사기꾼들 비슷한데 뭘 믿고 우리가 사냐? 담보가 성지건설의 약속금이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옵티머스에 124억의 이득을 얻게 하고 성지건설에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배임으로 지금 적용됐고, MGB 파트너스 공동대표라는 이동열이는 최근에 옵티머스 사건에도 연루되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성지건설의 최대 주주 중에 한 명인데 여기에 또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 대표 등이 2018년 1월에도 성지건설 대표 등이 MGB 파트너스라는 회사 이름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해서 성지건설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높일 때도 옵티머스가 등장을 해서 자금 조달책 유모씨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세 곳에 옵티머스 자금이 150억이 들어가 가지고 전환사채 매입에 지금 쓰인 다음에 성지건설이 다시 옵티머스에 그 돈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성지건설은 옵티머스가 사모사채 발행할 때 약속금으로 도와주고, 또 옵티머스는 성지건설에 주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지분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보유하려고 할 때 돈을 또 돌려서 빌려주고,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뒤로 빼주고,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없이 이놈은 이놈 돈 받아가지고 맞고, 이놈은 또 저놈 돈 받아가지고 맞고, 서로 한 번씩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지건설과 옵티머스의 약속금을 공정해준 데가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이름을 올린 양호라는 사람이 근무하던 A 법무법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기에 연관된 유모씨, 아마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이 유모씨가 최근에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호하고 관련된, 제가 며칠 전에도 생방송에서 법무법인 몇 곳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법무법인 몇 곳에서 지금 자문료를 양호가 받고 있다. 그런데 MGB 파트너스의 법률 자문이 지금 주원이라는 데라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제보를 받았어요. 주원은 아니면 아니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면 제가 그 증거를 보여주면 그 해명을 해주겠습니다. 어쨌든 제보는 주원이라는 법무법인이다. 이렇게 지금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옵티머스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혁진 측이 지금 김재현이가 양호를 옵티머스에 끌어들였다. 저한테도 뭐 둘이가 손을 잡고 자기를 쫓아냈다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옵티머스와 성지건설, 그리고 MGB 파트너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법무법인 등이 서로 다 한 덩어리로 얽혀 있고, 여기에 유라는 친구, 제가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유씨가 지금 중간 다리 역할을 했는데 육사 출신으로 국방부 과장 출신이고 금융투자업계에 일하다가 지금 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정모라는 게 있어요. 이 정모가 제가 옛날에 호남에서 그 유명한 건설회사 하나 망한 거 있었는데 거기에 부회장을 맡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들이 다 연결되어서 지금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티머스가 이게 상당히 덩치가 고구마 감자처럼 이렇게 길게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옵티머스가 성지건설을 통해 초기 펀드부터 투자금을 빼돌리고
서로가 깊숙이 연계되어 있고 이걸 연결한 데는 정치인 또 그리고 양호, 이현재 등 이런 사람들의 역할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그들이 얼마를 대가로 받았고 법무법인이 이런 부분에서 서류 등을 가짜로 공정해 주면서 사기를 도왔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조사가 되어져야 된다는